자, 최대 최소예요. 삼각함수를 이용한 최대 최소는 일단 기본형이 있을 겁니다. y는 뭐 예를 들어 2 sin x 플러스 3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최대 최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sin x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내가 2배를 했으니까 위아래로 늘어나서 최대 2, 최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의 그래프를 위로 3만큼 평행이동. 그러니까 최대는 5가 되고 최소는 1이 된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이 그래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방금 우리가 최대와 최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래프를 그리지는 않았죠. 그죠? 그냥 이 정도 범위에 있네? 요렇게 됐네? 움직였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이 정도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sin x라는 애는 반복이 되는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확인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 반복되는 구간을 어떻게 잘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써보려고 하는 게 치환이에요. 일반적으로 치환이라는 건 뭐냐면 복잡한 거를 간단하게 하고 싶을 때 우리는 치환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 이걸 우리가 언제부터 해왔냐면 중학교 3학년 때 뭐 2차 함수, 고등학교 1학년 상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같은 거 할 때도 써먹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의 제곱 그냥 이렇게 쓸까? 4x의 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5 이렇게 되어 있을 때 x의 범위가 너무 이렇게 문제를 내나? 0부터 뭐 1까지 있다.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자, 이 식을 전개하면 4차 함수입니다. 4차 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는 걸 배운 적이 없죠. 하지만 우리는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치환을 하라 라고 배웠다 이 말이죠. 괜찮습니까? 치환을 하면 x의 모양이 바뀌기는 해요. 하지만 y를 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치환을 하면 내가 모양을 바꾸는 거라서 x와 t 사이의 관계식이 새로 형성이 되기는 한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최대 최소는 y 값이고 y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치환을 통해서 복잡하게 생긴 걸 간단하게 해서 y를 구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t의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이렇게 써놓고 끝을 낼 게 아니라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건 치환을 하면 새로운 정의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게 지수로그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이지. 그러니까 새로운 정의역을 구하기 위해서 t가 x의 제곱 마이너스 4x니까 아래로 볼록해서 x가 2가 되는 지점이 축의 방정식인데 x는 0부터 1까지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여기만 본다면 t의 최대는 x가 0입니다. x가 0이면은 t는 0. 이게 최대. 그 다음 x가 1일 때 최소 마이너스 3. 이게 새로운 범위구나. 이런 식으로 해놓은 다음에 다시 일로 와서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고 축의 방정식이 t는 1이니까 여기서 보면 0이 좀 가깝고 마이너스 3이 머니까 가까이에 0, 멀리 3 이런 식으로 하면 최대일 때는 t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고 최소일 때는 t에다가 1을 대입한다. 이런 식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이걸 여기에다가 그대로 적용시켜보면 sin x를 t라고 치환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고 칩시다. 이 sin x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t의 범위는 무조건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죠? 그래서 y는 2t 플러스 3이라는 식이 됩니다. 자, 이거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차함수를 가지고 했던 거라면 사인을 치환을 했을 때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사인을 치환을 했을 때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게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 1일 때는 5겠죠. 자,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 1이겠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만 봐라고 있을 때 최대는 여기, 최소는 여기. 괜찮지 않냐라는 거죠. 최대와 최소를 구할 때는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어도 y를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원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그려져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3, 여기가 1, 여기가 5. 그래서 최대는 5, 최소는 1.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일반적으로 그리는 예의 그림인데, 예의 그림과 예의 그림은 말도 안 되게 다른 그래프지만 최대와 최소를 구할 때 최대값과 최소값은 똑같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래프를 그려서도 문제를 풀 수 있다면 굳이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냐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굳이 그릴 필요는 없다. 최대와 최소만 구하려고 하는 거라면. 괜찮습니까? 그럼 다시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치환되어 있는 경우에는 t가 1일 때 최대가 5라는 거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2분의 파이일 때 최대가 5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t는 sin x랑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t 대신에 sin x를 대입하면은 sin x가 1이 된다는 건 x가 2분의 파이라는 뜻이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최대가 되는 점, 최소가 되는 점, 그 점 하나 구하는 것까지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래프의 모양은 완벽하게 다르지만 어떤 특정한 시점에 점 하나 구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똑같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치환을 통해서 최대한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모양을 변경하는 게 앞으로 공부하는 이 내용의 전체 내용의 흐름이에요.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부등식도 마찬가지고 이 최대 최소 문제도 마찬가지고 거의 조금이라도 복잡해 보이면 다 치환합니다. 알겠죠? 그냥 치환한다 생각하세요. 무조건. 그 거의 무조건. 그냥 sin x, 뭐 코사인 x, 탄젠트 x 완전 기본형만 아니면 그냥 다 치환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만약 이거 최소값 구하고 싶어요 하면 여기가 2분의 3파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x가 2분의 3파이일 때 최소값 1 가진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1 가진다. 그럼 t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sin x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x가 3분의 파, 뭐야 이거? 2분의 3파일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되돌리는 것까지 할 줄 알면은 방정식도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방정식은 x를 구하는 거잖아. 그죠? 치환을 해서 내가 해를 구하게 되면 x를 구하는 게 아니라 t로 치환했으면 t에 가는 값을 구하는 거거든. 그죠? 근데 나는 x를 구하고 싶으니까 되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도 지수로 구해서 했던 내용이죠. 괜찮습니까? 그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될 거다. 그러면 여기에서 꼭 sin x로만 치환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고 니네가 느끼기에 나는 이만큼을 치환하고 싶다.
요만큼을 치환하고 싶으면 요만큼을 치환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sin x를 t로 치환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면 t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면 y는 t 플러스 3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여기가 3 마이너스 3 t 값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딱 자세하게 볼 거면 t가 마이너스 2일 때 1이고 t가 2일 때 5죠. 어차피 최소와 최대는 똑같다. 괜찮습니까? 아까 전에 그랬던 이 그래프랑 그래프의 생김새는 다르잖아요. 그래프의 생김새는 다르지만 최대와 최소를 구할 때 그 값은 똑같이 나온다. 이거.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그래프의 생김새가 다르다고 해서 내가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 같은 걸 구하고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식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 볼까요? 자, y는 절대값 3의 sin x 플러스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일까? 2분의 파이 플러스 5.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했다. 마이너스 5랄까?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그래프에 대한 최대 최소값을 구해라. 자, 그림을 그리려면 그릴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림을 그리는 게 뭐 미친듯이 못 그리겠고 너무 어렵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려고 하면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귀찮을 거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혹시 각변하는지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3의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라면은 홀수니까 코사인으로 바꾸고 이거 그대로 쓰고 2, 4분면이니까 양수니까 요거랑 같은 거네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이 그래프를 보고 먼저 요거 코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3 마이너스 3 그죠? 그런 다음에 절대값을 보고 밑에 걸 위로 접어 올리고 괜찮습니까? 그럼 이거는 이제 없어지겠지. 그런 다음에 이 그래프를 밑으로 5만큼. 그래서 최종적인 그래프는 마이너스 5가 있고 마이너스 2가 있고 마이너스 8이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프예요. 괜찮습니까? 어떤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건지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내가 그려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먼저 y는 3 코사인 x 거기서 y는 절대값 3 코사인 x 이렇게 되면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x축 밑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가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y는 절대값 3 코사인 x 마이너스 5 밑으로 5만큼 내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최대값이 마이너스 2 최소값이 마이너스 5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다. 근데 그래프가 조금 더 복잡해지면은 더 그리기 힘들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한 거죠. 이걸 보고 나는 이만큼을 t로 치환을 해야 되겠다 라고. 괜찮습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t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가 된다는 거죠.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거는 최대 최소의 영향을 안 주겠지. 그리고 위아래로 3배 늘린 것만 최대 최소의 영향을 줄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y는 절대값 t 마이너스 5라는 그래프가 되고,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이 그림을 못 그리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 그림은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3인 거죠. 마이너스 3일 때 y값은 마이너스 2예요. 3일 때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최소값 마이너스 5, 최대값 마이너스 2. 아까 전이랑 똑같지. 근데 이제 그래프의 생김새가 완전히 다르잖아. 그래프의 생김새가 완전히 다르지만 최대와 최소는 똑같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와 최소를 구할 때는 원래 그래프의 모양에 집착할 필요 없이 그냥 원하는 대로 쭉쭉 그려나간다. 치환을 해서.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니네들 연습을 좀 해야 되니까. y는 절대값에 마이너스 2 코사인 x,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할까? 3x 플러스 3 마이너스 1. 자, 이거 한번 최대 최소 구해보세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의 모양이 궁금한 사람은 차근차근 한번 그려보세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라는 게 확실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그냥 니네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코사인 3x 플러스 3을 한번 그려보도록. 한 개씩 그릴까? 이렇게 먼저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기는 이제 3으로 나눠야 되니까 3분의 2파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y는 마이너스 2의 코사인 3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는 여기가 1, 4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 상태에서 이제 절대값을 씌워도 어차피 x축 위에 있으니까 똑같겠지. 그래서 절대값까지 그냥 한 방에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밑으로 1만큼 내린다. 그러면은 이 그래프는 이제 0에서부터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돼요.
y는 절대값 마이너스 2 코사인 3x 플러스 3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그래서 최대는 3, 최소는 0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안 풀고 치환을 하겠다. 자, 치환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 2 코사인 3x를 t로 치환을 해도 되고 이렇게 플러스 3까지 한 것도 t로 치환을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이건 이제 니네 취향의 문제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마이너스 2에 코사인 3x만 t로 치환을 해도 되고 코사인 3x만 t로 치환을 해도 됩니다. 괜찮죠? 상관없어요. 자, 그럼 이거 먼저 한번 해봅시다. 이거 마이너스 1과 1 사이 마이너스 2를 곱해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거기다가 3을 추가하면은 1부터 4까지 그래서 t의 범위는 1부터 4까지 이렇게 새로운 정의역의 범위를 잡는 거는 할 줄 알아야 되겠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y는 절대값 t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자, 그래서 여기가 1이죠. 1부터 4까지. 그래서 진하게 봐야 될 부분, 이 부분을 정해놓고 나서 보면 t가 4일 때 3이죠. t가 1일 때 0이죠. 최소값, 최대값. 최소는 0, 최대는 3.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지. 괜찮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요걸로 한번 해봅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얘가 곱해지니까 t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예요. 식은 y는 절대값에 t 플러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야 되죠.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건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되는 거예요. 자, t가 마이너스 2일 때 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이쪽을 보게 되는 거고 자, t가 마이너스 2일 때 0이고 t가 2일 때는 얼마입니까? 4? 이렇게 됩니다. 어? 응? 뭐지? T 범위요. 뭐? T 범위요. t의 범위? 네. 요거? 옆에요. 요거? 위에요. 아, 이거 5구나. 그래서 여기 5면은 4 이렇게. 여기가 4 이렇게 될 거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t의 범위가 여기가 4. 그 다음에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래서 이의 그림은 y는 절대값에 마이너스 2t 플러스 3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여기는 2분의 3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고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0이죠. 여기가 1이네. 그래서 여기는 진하게 봐야 될 부분이 0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가 4지 1을 집어넣었을 때가 0이고 그래서 최대와 최소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그래프의 생김새는 다 다르잖아. 그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풀든지 간에 값은 똑같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원하는 대로 풀어라. 아시겠죠? 근데 절대값 안에 있는 애를 웬만하면 통째로 t로 바꾸는 게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것보다 훨씬 쉬울 겁니다. 그래프를 그려내기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범위를 잡아서 풀면 된다. 여튼 치환을 해야 되고 치환을 하면 새로운 정의역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 됐죠? 이게 다예요. 그러면 문제 봅시다. 필수예제 14번.
자,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굳이 치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뭐 y는 뭐 2 sin x 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sin x를 t라고 치환할 필요는 없는 거지.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복잡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모양만 정리하면 되겠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 코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얘를 우리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코사인의 마이너스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거든. 그런데 코사인 마이너스 x는 코사인 x랑 같다 그랬으니까 이거를 떼고 이렇게 써도 괜찮다 이 말이고. 아시겠죠? 이건 저번 시간에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나면은 여기가 홀수니까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고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상관없이 x. 여기 각의 크기가 얼마인지 모를 때는 그냥 0도에서 90도라고 예상하라 그랬죠. 그리고 코사인은 1, 4분면에서 양수니까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대입을 해주면 2 sin x 마이너스 sin x 마이너스 1 해서 sin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 그랬으면 얘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밑으로 1만큼 내리는 거니까 최대는 0 최소는 마이너스 2.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두 가지 패턴이 있겠죠. sin x만 t로 치환을 하겠다. 아니면 sin x 마이너스 1을 t로 치환을 하겠다. 두 가지 다 해봅시다. 자, sin x 마이너스 1을 t라고 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럼 t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요. 자, 그래서 t가 마이너스 2일 때는 0이네. t가 0일 때 여기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하게 볼 거다. 그래서 최대값 얼마냐 그러면 0, 최소값 얼마냐 하면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다시 한 번 더. y는 절대값에 sin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sin x를 t라고 치환을 해봅시다. 그러면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 y는 절대값 t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자, 마이너스 1부터 여기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얼마냐? 0이네. 잘못 그렸네. 그림을 너무 대충 그렸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0이고, 그 다음에 1일 때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를 진하게 봅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최대값 0, 최소값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다음 푸는 방법은 다 뻔해요.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sin x는 sin 제곱 x는 1 코사인 제곱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코사인이 반복된다는 걸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2에 1 코사인 제곱 x 4에 코사인 x 1.
자,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코사인 제곱 x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코사인 x를 t로 치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이 치환하라고 이쁘게 모양이 잡혀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코사인 x를 t라고 치환을 하면 새로운 정의역 잡아주고 y는 마이너스 2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2차 함수 문제가 나와. 2차 함수가 나왔을 때 꼭지점을 구하는 건 중학교 때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되고 나면 꼭지점이 그렇게 중요하지를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보통 추계방정식 정도만 구할 수 있으면 되고, 우리가 이제 미분을 공부했으면 미분해서 여기를 극소, 꼭지점을 극소, 이제는 위로 볼록이니까 꼭지점을 극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지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튼저튼 우리가 이 점을 구하고 싶으면 얘를 표준형을 만들 게 아니라 추계방정식을 구해서 대입하라 이 말입니다. 추계방정식은 두 군의 합의 절반. 그래서 추계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두 군의 합을 계산하는 건데, 여기서 두 군의 합을 계산한다는 건 x제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군의 합은 2죠. 괜찮습니까? 그거의 반이니까 추계방정식이 1이 된다는 거. 그래서 1 잡아주고 마이너스 1 잡아주고, 그래서 내가 보려고 하는 부분은 여기. 이랬을 때 최대, 최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2번. 2번도 딱 보면 아시겠지만 치환을 하라고 이쁘게 모양이 잡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sin x를 t라고 치환을 할 겁니다. 그럼 t는 당연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정의역의 범위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의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인데 내가 sin x를 t라고 치환을 할 거야. 그러면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아닐 거 아닙니까? 왜냐면 sin 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가 파이니까 t는 여기만 존재할 수 있어서 0부터 1까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여기는 2파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아래쪽도 돼 해서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1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포함할 수 있는 이 통째로 범위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범위라고 한다면 여기 위에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역 범위에 따라서 새로 바뀌는, 이제 새로운 정의역의 범위도 바뀔 수 있다는 걸 일단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y는 t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t 플러스 5 이렇게 될 거고,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일부분만 따로 그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체의 그림을 그려놓고 일부분을 찾아내는 거죠. 모든 그래프는 다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t에 대한 정분선 마이너스 2, y에 대한 정분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 절편 2분의 5.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인가 보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여기 있고, 1일 경우에 여기다 1 대입하면은 3분의 3이니까 1이죠. 여기 어딘가가 1이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겠다 이 말이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봐주고, 최대값 구하고 싶다,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구하고 싶다, t가 1일 때. 그러면 문제에서 최대값이 되게 하는 x값은 얼마니? 라고 이야기하면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를 가졌으니까 t가 sin x여서 sin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를 가질 거니까 sin x가 마이너스 1인 부분은 여기 2분의 3파이구나. 그래서 x는 2분의 3파입니다. 여기에서 최대를 갖는다.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돌리는 것까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도 설명했고,
푸는 방법은 다 뻔해요. 정해져 있습니다. 자, 방정식과 부등식.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방정식과 부등식에서도 원래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게 진짜로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치환을 어떻게든 해야 한다. 그래서 어디를 치환하는 거냐면 여기를 치환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2분의 1 여기 이 부분 사인 뒤에 붙어있는 이 부분이 다채로우면 복잡해진다 이거예요. 알겠죠?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2 사인 3x 플러스 2분의 파이 여기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여기 앞에 있는 2는 등식이니까 양면에 2를 나누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괜찮아. 그런데 이제 이거 그림을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지, 이거를.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를 연립했다. 연립한 게 이 식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연립을 하는 이유는 교점 구하려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 식을 보고 우리는 요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교점을 구하려고 연립을 할 거고 y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하면 요 식이 될 거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서 우리가 요거까지는 괜찮은데 이 그림을 그려놓고 얘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y는 사인 3의 x 플러스 6분의 파이. 사인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했구나. 최대 최소가 1이랑 마이너스 1인 건 알겠고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인 것도 알겠고 주기는 3분의 2파이였는데 이게 6분의 파이만큼 앞당겨졌으니까 2분의 파이.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도 알겠어. 그런데 여기다가 근데 이 그래프가 2분의 1이랑 같아지는 위치를 찾고 싶은 거야. 이걸 어떻게 찾아야 돼? 그죠? 그림은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림은 그릴 수가 있는데 이 위치를 찾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한 겁니다. 야, 이거 그냥 치환하자. 이렇게. 오케이? 왜냐하면 아까 전에 특정한 위치를 찾을 때 치환을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했죠. 최대, 최소의 위치를 딱 집어가지고 여기 x값 얼마야? 라고 하는 건 할 수 있다니까. 그죠? 그 지점에 t값을 구할 수 있으면 t를 원래대로 되돌렸을 때 내가 원하는 x값 정도는 구할 수가 있거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치환을 해야만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림은 그렸으나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런 짓은 할 수가 없다. 자, x의 범위는 0부터 파이까지만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봅니다. 나는 3x 플러스 2분의 파이를 t라고 할 생각이다. 됐죠? 이렇게 치환을 하면 이제 좀 보기가 좋아지거든. 자, 치환을 했으니까 당연히 새로운 범위 만들어야 되겠지? 새로운 정의역 범위. 자, x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양면에 3을 곱하고 양면에 2분의 파이를 더하고 얘가 t죠. 그래서 t의 범위가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7파이구나. 이런 식으로 새로운 정의역 범위 찾았고 그럼 내가 예거 대신에 t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sin t 괄호 빼야지. sin t는 2분의 1 이렇게 하면 이제 깔끔하죠. sin t 그래프는 쉽게 그릴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y는 sin t라는 그래프랑 y는
2분의 1이라는 두 개의 그래프를 가지고 이거를 풀겠다. 자, 괜찮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보는 거를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게. 우리가 중학교 때,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1차 방정식,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죠? 고등학교 올라와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면서 뭐 이야기하냐면, 연립 방정식이다, 이거. y는 2x 플러스 1과 y는 x 마이너스 1에 대한 연립 방정식이다. 이거 교점에 x값 구하기 위해서 얘네들 연립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 이거는 중학교 방법, 이거는 고등학교 방법.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단순히 이야기하는 문제는 안 나와. 중학교 내용이니까. 그죠? 생각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이걸 보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당연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립니다. sin t 그래프는 당연히 이렇게 그리죠.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자, 여기가 2파이고요. 여기가 4파이고요. 자, 여기 t의 범위를 보면 아시겠지만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7파이까지 보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2분의 7파이예요. 아니잖아. 여기가 2분의 7파이예요. 여기가 3파이입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여기 y는 2분의 1 가로로 선을 쫙 긋는 거지. 그러면 사인 그래프에서 내가 진하게 보려고 했던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점은 이 점, 이 점, 이 점 이렇게 세 개가 있구나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점 이제 여기서부터 니네가 알고 있는 정보가 싹 나오는 거죠. 자, 사인 그래프에서 2분의 1이 나오려면 여기가 6분의 5파이여야 한다.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할 수 있어야 돼. 이제 이런 점들을 빨리빨리 구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가 6분의 13파이고 여기가 6분의 17파이다. 이런 식으로. 방법 없어요. 그냥 이렇게 찾아야 돼. 괜찮습니까? 사인 그래프는 주기가 2파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 주기가 2파이기 때문에 이 점이랑 이 점은 같은 위치죠. 그죠? 그래프의 모양에서 같은 위치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파이만큼 떨어집니다. 괜찮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파이만큼 떨어져 있다. 6분의 여기 같은 경우에 6분의 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점은 내가 쓸모는 없지만 이 점과 이 점은 2파이만큼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점들에 대한 좌표를 빨리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t값은 6분의 5파이 괜찮고 6분의 13파이 괜찮고 6분의 17파이 괜찮다 이 말이죠. 근데 내가 구하려고 했던 건 t가 아니라 x였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되돌리기. 자, t가 내가 문제를 지워버렸네. 2x, 3x 플러스 2분의 파이를 t라고 한다 그랬죠? 자,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 3x 플러스 2분의 파이가 6분의 5파이. 그 다음에 3x 플러스 2분의 파이가 6분의 13파이, 3x 플러스 2분의 파이가 6분의 17파이여서 다시 x 값을 구해줘야 됩니다. 이거 6분의 3파이니까 3분의 파이였고 x 3으로 또 나눠주면은 x는 9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 6분의 3이니까 6분의 10이 되고 6분의 10은 3분의 5니까 9분의 5. 그 다음에 6분의 3이니까 6분의 14, 6분의 13이면 3분의 7,
3으로 나누면 9분의 7파이 되는 거죠. 이 각의 위치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거 일반 각이지 특수각이 아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생긴 대로 문제를 풀려면 진짜 너무 어려운 거죠. 이렇게 치환을 해서 내가 원하는 t값을 찾은 다음에 다시 그거를 되돌리는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방정식은 다 그렇게 푸는 거예요. 알겠죠? 방정식은 무조건 그렇게 푼다. 자, 그러면 연습. 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이다. 자, x의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 한번 해보세요. 방정식은 원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는 못 푼다고 그냥 보셔야 돼요. 무조건 치환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 코사인의 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1. x는 0부터 2파이까지. 요 두 문제 한번 해보죠. 자, 봅시다. x-2분의 파이를 t로 치환을 할 거야. 자, 그래서 x의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 있으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다. 그래서 사인 t는 2분의 루트 3을 만족하고 싶다.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자,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까지 좀 더 뒤로 빼야 되는 이유는 t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있고 여기에 2분의 3파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인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볼 생각이다.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은 여기 있는 거죠. 사인이 2분의 루트 3을 만족한다는 건 3분의 파이와 3분의 2파이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t가 3분의 파이 또는 3분의 2파이면 되는구나. 근데 t가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였죠. 그래서 이걸로 넘어가게 되면은 x는 6분의 5파이하고 그 다음 얼마야? 6분의 7파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x 값을 구하게 됩니다. 요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죠. 방정식은 요게 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런 점들을 찾는 이 행동이 진짜로 빨라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방정식은 되돌리는 과정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여기 x 플러스 3분의 파이를 t로 치환을 할 것이다. 그러면 x 플러스 3분의 파이는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7파이 사이. 그래서 t의 범위가 요거니까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렇게 생겼다. 그런데 3분의 파이부터 여기 3분의 7파이까지 여기 3분의 7파이까지 볼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노란색 부분을 볼 건데 여기 이건 얼마야? 양면을 2로 나눠서 코사인 t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지점은 여기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지점이 얼마야? 3분의 2파이랑 3분의 4파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으면 t가 3분의 2파이와 3분의 4파이가 되는 거니까 t는 x 플러스 3분의 파이여서 x는 3분의 파이 또는 파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거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값을 찾아내는 게 방정식이에요. 그럼 방정식 문제 봅시다. 부등식은 방정식 하고 설명할게요. 여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필수 예제 16번. 자, 두 개의 그래프로 판단한다. y는 sin x, y는 2분의 1. 요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이 되는 지점을 찾는 거죠. 그래서 y 값이 2분의 1이 되는 지점을 6분의 파이와 6분의 5파이로 빨리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x 값은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그래프니까 코사인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여기. 그래서 여기가 3분의 2파이, 여기가 3분의 4파이. 이런 식으로. 탄젠트 그래프는 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건데, 자, 탄젠트 x는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주기가 파이인 거죠. 괜찮습니까? 주기가 파이라는 건 파이만큼 진행을 했을 때 같은 값이 반복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가 일단은 파이, 여기가 2분의 3, 이 상태인데 지금 루트 3이 되고 싶다 그랬으니까 여기 루트 3에 선을 그어주면 일단 x 값이 3분의 파이일 경우에 탄젠트 3분의 파이가 루트 3이란 말이죠. 그 다음 여기 값을 파이만큼 진행이 됐을 거기 때문에 3분의 4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끝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러면은 여기 17번. 아까 전에 했던 문제는 거의 흡사하죠. 자,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우리는 2x 플러스 3분의 파이를 t라고 치환을 할 예정이다. x의 범위는 0부터 파이까지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2x의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가 될 거고 2x 플러스 3분의 파이는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7파이까지다. 그러면 이 코사인 t는 루트 3이 되는 거니까 코사인 t는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t 그래프를 그리면 코사인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실제로 이제 t의 범위가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7파이까지 보기로 했으니까 여기에 3분의 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가 2파이고요. 여기가 3분의 7파이가 있겠지? 그래서 코사인 t는 이 범위만 보기로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는데 요게 같은 높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1이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 노란색이 이렇게 있는 범위 안에서 여기는 색칠을 해야 되고 얘는 포함을 하면 안 되니까 색칠을 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여기 2분의 루트 3이 조금 더 위에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해를 가질 수가 없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해를 가지는 위치는 여기와 여기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는 6분의 11파이가 되겠고 여기는 6분의 13파이가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괜찮죠? 이거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방법은 없어요. 주기를 이용하고 여기 있는 이 값들을 이용하면 됩니다.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을 만족하는 건 6분의 파이잖아요. 그죠? 6분의 파이만큼 있는데 여기가 같은 위치지? 코사인 주기는 2파이가 주기니까 여기 6분의 13파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찾고 그 다음에 2파이랑 6분의 13파이는 6분의 파이만큼 차이 나죠? 이거 선으로 좌우가 대칭이니까 6분의 파이만큼 되돌아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찾는다. 옛날에는 이제 해를 구해놓고 그 해에 대한 일반각이라고 해서 일반해라는 걸 구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애들이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일반해라는 건 이제 배우지를 않고 그냥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해를 직접 찾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해를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구한 이 해는 x가 아니라 t 값이죠. 그래서 t가 또는 6분의 13파이. 그래서 t 대신에 2x 플러스 3분의 파이를 대입해 주면은 3분의 파이가 넘어가면 6분의 9파이가 되니까 6분의 9는 2분의 3이 되고 2로 나누면 x는 4분의 3파이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6분의 11이 될 거고 그걸 2로 나누면은 x는 8분의 11파이 12분의 11파이 이렇게 되겠지.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를 구한다. 뭐 특별히 방법은 없습니다. 예, 이게 다예요. 자, 18번 문제 볼까요? 자, 18번 문제는 이제 2차 방정식을 응용했다라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을 응용했으니까 2차 방정식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건 인수분해 또는 근해 공식인데 2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건 내가 원하는 모양을 딱딱 정해줄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근해 공식을 이용한다라는 건 우리가 해를 직접 구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 2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근, 중근, 허근 이런 식으로 판별식을 이용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같은 경우 해봅시다. 코사인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 사인 x 이렇게 2 사인 1 마이너스 플러스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2 사인 x 플러스 1 사인 x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난 0이 되고 싶다면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면 된다. 이게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고. 그래서 이게 0이 된다는 건 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뜻이고, 얘는 사인 x가 1 된다는 뜻이죠.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인 x가 1 된다는 건 y가 1 된다는 뜻이니까 2분의 파이를 뜻하고요. 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려면 6분의 7파이 하고 그 다음에 6분의 11파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해를 찾을 수 있다는 소리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해 총 3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6분의 7파이랑 6분의 11파이도 대칭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풀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파이였지. 요거랑 요거는 정확하게 똑같이 생겼다 그랬죠. 대칭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이 된다는 건 마이너스 2분의 1은 2분의 1과 서로 대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얘와 얘가 대칭인 거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이 선을 기준으로 얘와 얘가 또 대칭일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사인 2분의 1 같은 경우에는 6분의 파이거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6분의 파이야? 그럼 이 길이가 6분의 파이네? 그럼 이 길이도 6분의 파이겠다. 여기 6분의 5파이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이 길이가 6분의 파이니까 이쪽도 6분의 파이겠지. 대칭이니까. 그래서 6분의 7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6분의 파이였지? 그럼 여기도 6분의 파이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2파이였을 거 아닙니까? 여기 2파이. 그래서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되돌아가면 6분의 11파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하던지 아니면 니네가 이걸 좀 잘 외워가지고 문제를 풀던지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다. 일단 풀 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19번. 끝이 없네 문제가. 겁나 많네. 자, 19번. 이제 부등식인가? 자, 부등식 설명해야죠. 자, 부등식은 우리가 유리함수 문제를 풀 때 했던 행동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단 1차 함수. y는 2x 플러스 1. y는 x 마이너스 1.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두 개의 그래프가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2x 플러스 1이 x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싶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처럼 중학교 2학년 때 1차 부등식 계산했던 것처럼 얘를 넘기고 얘를 넘겨가지고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면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진짜로 중학교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 이런 문제는 나오지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이런 식으로 이항을 해서 계산하는 부등식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를 지나면 이제 안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할 거냐? 이걸 보고 우리는 또 이렇게 보는 거죠. y는 2x 플러스 1이 있고 y는 x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이 함수의 y와 요 함수의 y를 비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y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노란 y와 빨간 y를 비교하는데 노란 y가 더 크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x는 어때야 돼? 라고 물어보는 게 부등식이에요. 괜찮습니까? y가 크다는 거는 더 위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y가 크다는 건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뜻이겠죠.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2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x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이거 노란색이랑 빨간색으로 요렇게 자, x-1, 2x 플러스 1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두 개의 그래프가 있고 나는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점은 교점이라고 부르고 교점은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교점을 구하려고 이거 대신에 여기에 대한 대입을 하면 2x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부등식 문제를 풀고 있는데 방정식처럼 해석을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x가 넘어가고 1이 넘어가면 x는 마이너스 2입니다. 아, 교점 x 값이 마이너스 2구나. 한 다음에 나는 노란색 y가 더 위에 있고 싶다 이 말이죠. 이 그래프를 보면 노란색 y가 더 위에 있는 위치는 이쪽이다 이겁니다. 자, 위에 있다 밑에 있다는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냐면 임의의 x를 내가 찍었을 때 위에 있냐 밑에 있는 거예요. 임의의 x를 찍는다는 건 세로로 선을 하나 그어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x를 우리가 뭐 fx, gx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더 커. x에다가 1을 대입해도 크고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해도 크고 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게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1을 대입하는데 여기에다 100을 대입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두 개의 함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위아래를 보는 거기 때문에 대각선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위아래를 보려면 x값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위에 있다 밑에 있다는 대각선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점이랑 이 점을 비교하고 싶다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위아래를 본다. 그래서 위아래로 보면 이거 위에 있는 게 확실하죠. 이게 밑에 있는 거. 여기서 뒤집어졌지? 빨간색이 위에 있고 여기 노란색이 밑에 있는 거.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를 보고 야 나는 노란색이 더 위에 있고 싶은데 이게 노란색 Y니까 노란색이 더 위에 있고 싶은데 그럼 X는 어떻게 해야 돼? 하면 이제 X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부등식이죠. 이 부등식을 확장시킨 게 2차 부등식이고 2차 부등식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2차 부등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6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우리는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번 y는 0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거죠. y는 0이라는 게 x축을 말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를 그린다. 얘를 그리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하니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해서 얘를 그려보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3인데 나는 이 y보다 더 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2차 함수가 요거 보다 더 위에 있으려면 어디야? 라고 이야기한 거고 그건 여기랑 여기. 우리는 보통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색칠을 했었죠. 이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기랑 여기를 끊어서 보려고 하는 거고 아,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x는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노란색이 더 위에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2차 부등식이죠.
그래서 2차 부등식을 그냥 단순히 외워가지고 푸는 학생들은 이런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외워서 정리를 하면 안 돼요. 2차 부등식 이 내용은 2차 함수로 다 푸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x축을 기준으로 y는 0이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위아래를 따지고 있는 게 2차 부등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걸 그대로 적용합니다.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2 sin x가 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 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방정식이나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양변을 2로 나눠서 문제를 푸는 게 당연히 쉬워요. 왜냐하면 2가 곱해져 있어서 위로 위아래로 증폭되어 있는 그래프를 그리면은 어렵잖아. 그죠? 기본형을 그려놓는 게 제일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변을 2로 나눠가지고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sin x를 y는 sin x로 생각을 하는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y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sin 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 있겠죠. 자, 마이너스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이 요렇게 여기가 6분의 7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6분의 11파인데 여기 요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 y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문제에서는 노란색 y가 빨간색 y보다 더 위에 있고 싶어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위에 있는 위치를 여기서부터 여기 다 되고 여기도 되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 2파이까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x는 0부터 얼마야 이거? 6분의 7파이 알죠? 커야 된다고 했어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6분의 11파이부터 2파이까지 여기는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여기서 정의역의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내가 원하는 부분을 직접 찾아내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치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자, 코사인 x가 2분의 루트 3보다 크고 싶다. 이거 한번 해볼래요? x는 0부터 2파이까지.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2분의 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2분의 루트 3 있겠죠.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보다 크고 싶다, 위에 있고 싶다 해서 여기와 여기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2분의 루트 3이 되는 지점이 6분의 파이겠죠. 그럼 여기는 6분의 11파이. 그래서 x는 0부터 6분의 파이까지 괜찮고요. 그 다음에 x는 6분의 11부터 2파이까지 괜찮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를 찾아내면 된다. 이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제 평행 이동된 거. 평행 이동된 거는 무조건 치환이에요. 원래 그림을 그려가지고 풀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sin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2보다 크고 싶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x의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 자, 그러면 이제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t라고 치환을 하겠죠. 양면에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t의 범위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나는 sin t가 이렇게 되고 싶은 겁니다. 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원래 사인 그래프가 여기가 이렇게 그려질 텐데 t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 그래서 사인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볼 거다 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2가 여기 있겠죠. 여기가 4분의 파이, 여기가 4분의 3파이. 그래서 사인이 더 크고 싶으니까 여기 위쪽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t가 나는 t 그래프니까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3파이 사이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t는 원래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였죠. 그래서 x는 3분의 파이를 더해가지고 12분의 7파이, 그리고 3분의 파이를 더해가지고 12분의 13파이. 괜찮습니까? 9, 13 맞죠? 9랑 4. 이런 식으로 새로운 x의 범위를 구한다. 이게 부등식 푸는 방법입니다. 방정식이랑 똑같아요. 결국 되돌려야 되는데 위아래만 비교해 볼 수 있으면 된다. 근데 위아래 보는 거는 그래프 그려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위쪽 아래쪽. 괜찮습니까? 요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2번 문제만 볼까요? 먼저 한번 해볼래요?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t라고 치환을 하자. 그러면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11파이까지다. 그래서 t는 이렇게 될 거다. 코사인 t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고 싶다. 코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지점이 3분의 2파이와 3분의 4파이다. 그래서 코사인이 더 작아야 되니까 여기를 말하나 보다. t는 3분의 2파이보다는 크고 3분의 4파이보다는 작다. 그런데 t는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였다. 그래서 양변에 6분의 파이를 더해주면 6분의 5파이, 6분의 9파이, 3분, 뭐야? 6분의 9니까 2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답을 다시 찾아낸다. 괜찮나요?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모양 바꾸고 각 찾고. 각 찾는 게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연습을 진짜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똑같죠. 푸는 스타일은 그냥 똑같아요. 자, 코사인 제곱 x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바뀌면 되겠죠. 2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3의 사인 x가 0보다 작다. 그래서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 사인 x 0보다 작다. 2 사인 제곱 x 3 사인 x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 인수분해가 되겠지.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래서 2 사인 x 마이너스 1 사인 x 플러스 2.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분. 우리가 어떤 두 개의 항을 곱해가지고 0보다 작고 싶다면 해야 되겠네. 음수를 곱했으니까 누구만 바꿔야 되죠? 자, 두 개의 숫자를 곱해가지고 두 개의 항을 곱해가지고 0보다 크려면은 둘 다 양이거나 둘 다 음이거나 이렇게 모양이 잡혀야 한다. 근데 이 부분이 sin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다가 2를 더하면 항상 양수라는 거죠. 이렇습니까? 얘는 항상 양수다. 여기에서는 범위라는 게 없다. 그렇죠? 무조건 양수. 그래서 난 얘가 양수이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sin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고 싶다. sin x가 2분의 1보다 크고 싶다. 자, 그래서 sin 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2분의 1이 여기 있죠. 크고 싶다니까 여기 있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sin이 2분의 1 되는 게 6분의 파이, 이게 6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그래서 x는 크게 커야 되는 거지. 같은 거 없지. 자, 그래서 x는 6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6분의 5파이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답을 찾는 거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각변환을 시키겠죠. 자, 코사인의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거 아까 전에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했다. 그럼 여기가 홀수니까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 여기가
1사분면각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제곱한 게 요겁니다. 그래서 이 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식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양면을 마이너스 1 곱해주면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 x가 0보다 작고요. 코사인 x에 2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여기가 양수면 얘가 음수고, 얘가 음수면 얘가 양수이고 싶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코사인 x가 0보다 크다. 이거랑 2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고 싶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만족하는 거는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코사인 x가 0보다 큰 거는 여기 위쪽이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 2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는 건 코사인 x가 2분의 1보다 작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이고 작다. 아래쪽. x의 범위는 0부터 파이까지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뒤쪽은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으니까 여기 말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여기는 얼마야? 3분의 파이, 여기 2분의 파이. 그래서 일단 요거를 만족하는 거는 x가 3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은 범위를 말하는 거고. 다음 두 번째. 코사인 x가 0보다 작을 때 얘가 0보다 커야 한다. 자, 그러면 코사인 x가 0보다 작을 때 2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야 한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x가 2분의 1보다 커야 되는 거죠. 코사인 x가 2분의 1보다 크고 코사인 x가 0보다 작다.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되는 건 이거밖에 없구나.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제를 니네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뭐 여기에서는 그냥 코사인을 정의 내려서 이렇게 했네요. 자, 여기 보세요. 양과 음과 양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과 이렇게 2차 부등식처럼 생각을 해서 코사인 x가 이게 x 여기를 x로 보는 거지. 그냥 미지수 x처럼 x가 나는 0과 2분의 1 사이에 있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그냥 이 부분을 찾아도 된다. 이겁니다. 괜찮죠? 요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 마지막인가? 21번. 자,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다. 자,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진다는 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기 판별식을 써보면 1-2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다. 이거 만족하는 범위 찾으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할만하죠. 다음 두 번째.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0보다 크고 싶다. 2차 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2차 함수로 보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를 상수 취급해서 x의 앞으로 뺐어요. 자, 이렇게 식을 쓰고 나면은 이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다는 건 y가 0보다 크다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죠.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y가 0보다 크다는 건 x축 위에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x축 위에 있다라는 건
x 절편이 없다는 뜻이고 x 절편 구하려고 y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이걸 만족하는 x값이 없다는 뜻이겠죠. 이해했습니까? 이 식은 x절편을 구하는 식이고 x절편이 없으니까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없다.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없으면은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 문제지만 우리가 함수로 받아들여서 방정식으로 문제를 푼다. 됐죠? 그래서 이거 판별식 써가지고 니네가 식 세우는 거는 할만할 테니까 니네가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부등식까지 쭉 설명을 했고 문제를 지금부터 니네가 쭉쭉 풀어볼 건데 잘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빨리빨리 질문을 해서 지금 어떻게든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많이 힘들어요. 어떤 점이 힘드냐면 문제 하나하나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가계 크기가 잘 안 구해져가지고 가계 크기를 빨리 구할 수 있으면 이 문제들이 쉽게 풀릴 것이고 방정식과 부등식에서는 이제 치환했던 거를 되돌릴 때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써주시면 할만할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까요? 시작!